안녕하세요. 전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했는데요. 너무 현실이 바빠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하고 어떤 영상을 올릴지 계속 고민하다가 좀 의미 있는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업로드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려던 취지는 저연차 혹은 신입 프로덕트 디자이너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너무 부담을 가진 것 같아서 어차피 보는 사람도 적을 거니까 가볍게 올려보자고 다짐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하는 부담도 있고 어떤 내용을 올려야 좀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돼서 알고리즘을 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이 다가갈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채널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아카이빙도 하고 싶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현실성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리고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지 뭐 비교를 위한다거나 혹은 뭐 이래야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이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공개하기로 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공개를 할게요. 저는 지금 프로덕트 디자이너 4년차이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스타트업, 사실상 중소기업 재직 중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곳에 비하면 스타트업 구조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맞는 구조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직급이 있고 팀 구조가 토스 같은 그런 스쿼드 문화를 가진 그런 곳은 아니어서 좀 스타트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어요. 어떻게 레벨을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한 중간급 정도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중간급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로 공개할지 좀 고민이 돼서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해볼 내용은 우선 다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대한 영상이 너무 적어요. 이 직무분들이 바쁜 이유도 있을 거고 영상보다는 글로 전달하는 내용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빠르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전달하는 그런 뉘앙스를 통해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상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특히 한국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거기서도 저연차에 대한 영상은 정말 적더라고요. 이런 저연차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커리어를 다져나가고 진출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딱 한 개 하려고 해요. 제 취준 과정을 짤막하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를 드릴게요. 오늘은 구두로 가볍게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저는 졸업하고 휴학을 1년 했었어요. 졸업한 뒤에는 1년 3개월 동안 취준을 했어요. 취준을 하고 생각보다 취직이 그 당시에도 잘 안 됐어요. 저는 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도 코로나 시기여서 취직이 되게 안 됐어요. 뭐 매년 안 되는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도 역대급 취업 난이도였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사실 전략적으로 취준을 하거나 준비하지 못했어서 그때 당시에 관련된 인턴을 할 생각도 못했고요. 진로를 고민도 했었기 때문에 요즘 분들처럼 뭐 인턴 경험이 뭐 3개, 4개 혹은 뭐 1개라도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졸업한 친구들 혹은 뭐 1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 똑똑하게 관련 인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확실히 취직을 잘했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커리어를 다져나가는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졸업하고 서류가 그래도 졸업 직후에는 붙었었어요. 요즘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엔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졸업한 직후에는 카카오 서류가 붙었었고요. 배달의 민족 우아한 인턴, 그 당시 거의 처음으로 열렸던 인턴십으로 기억하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 인턴 서류가 붙었었고 DDD라는 활동을 했었고요. 나름 그래도 그러니까 당근도 인턴십 서류가 붙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류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제가 면접에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죄다 탈락을 하고 그 뒤로는 또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다 지원했었는데 잘 안 돼서 1년 3개월 동안 취준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분들도 똑같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서 경험을 쌓자라고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트업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스타트업은 정말 뭐 당근 같은 그런 좋은 스타트업 말고요. 진짜 처음 듣는 스타트업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오히려 잘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박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자가 필요하고, 여기서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건 실력자도 잘 안 가는 곳을 지원해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으로서의 강점은 열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팍팍 긁어 모았죠.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명 이내의 스타트업일 텐데 저는 그때 그런 거 지원했었고요. 힘들어요. 들어가면 힘든데 10명 이하 스타트업에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랑 직접 만나서 면접이나 뭐 혹은 커피 채팅으로 스스로 어필을 하거나, 혹은 PM이 있어서 PM에게 어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는 점 어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절박했어서 괜찮아 보이는 회사를 정하고 모든 공개된 자료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뉴스 같은 거 다 봤는데 뉴스 자료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작은 데는. 그런 곳에는 보통 대표님들이 IR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유튜브로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영상들 다 보고 메모해서 그 대표님께 연락을 보냈어요. 그래서 로켓펀치라는 채널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로켓펀치로 대표님께 DM을 보냈어요.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다, 그렇게 연락을 보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흔쾌히 연락 주셔서 회사로 찾아와라 하셨고, 그렇게 만나서 진짜 열심히 어필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꼭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가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대표님 입장에서 설득이 될 게 뭘까를 엄청 궁리를 해서 갔고, 그래서 바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잘하는 거를 어떻게든 절박함을 어필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너무 을 같은 느낌을 내면 안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류나 이런 거 자신이 있는데 면접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 같은 딱딱한 게 아니라 커피챗으로 좀 어필해야겠다는 걸 경로 우회를 해서 어필을 했고, 그런 식으로 첫 사회 경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본인이 면접이 약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랑 면접을 일단 많이 해보시고 지원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뭔지 냉철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약하다면 방법이 뭐일지, 요즘에는 클로드나 GPT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잖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내 결과가 이런데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그렇게 전략 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커피챗으로 대표님과 직접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실무자분, 그 당시 CEO님이었는데 디자인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어찌 보면 2차 면접이자 커피챗을 진행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했고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되게 도움이 됐던 건 동아리를 통해서 제가 개발자분과 협업을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 회사 안에 사수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CEO님이 디자인을 하셨지만 UI UX로서의 사수 역할은 좀 많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개발자들이랑 협업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동아리에서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6명, CTO님까지는 7명의 개발자분들과 혼자서 협업을 했어야 됐는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우당탕탕을 하더라도 바로 맞춰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최대한 많이 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일을 하다가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10명 규모 스타트업이면 굉장히 적응하시기 힘들 거고 버티기 힘들 거예요. 회사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결국에 C레벨 간의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CTO님, CEO님, CEO님 세 분이 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절반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CTO님이 먼저 퇴사를 하시면서 CEO님, 거기서 핵심이셨던 백엔드 개발자분
그리고 마케터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퇴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의 인원이거든요. 이 정도가. 프로젝트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졌고 이미 그런 전조 증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이것도 다음에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6개월 근무를 했고 1년을 다시 취준을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지원을 돌렸을 때 그 전보다 취직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서류가 붙었던 게 토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경험하고 나왔을 때 경험이 토스가 붙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인프런에 붙었고요. 그리고 그 제로베이스 운영하는 그 기업 붙었었고 다 등등이 있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안 붙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UI 디자이너 붙었었는데 확실히 결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완전 광탈했고요. 등등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1년을 또 취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경력 쌓을 때 저는 또 취준을 해서 공백기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총합해서 졸업으로부터 1년 3개월이 공백기였고 6개월 근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절박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 발굴합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PM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저 혼자 대표님과 개발자를 감당하기에는 좀 프로젝트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제대로 느꼈어요. PM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조건이 PM이 있고, 첫 번째 6개월 다녔던 회사가 PMF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서비스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신입인데 막 강하게 주장하기 사실 어렵고 뭔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서비스 발전시키려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이거를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서비스가 좀 정착이 돼 있고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을 꼭 가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데 가자 했는데 또 현실과 타협을 했죠. 잘 안 되니까 규모는 결국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아까 말한 PM 그리고 서비스가 운영 중인 곳 두 조건으로 해서 서핏을 통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1년 6개월을 일했어요. 여기서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전 회사보다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과 관련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개발 레거시가 좀 심했던 상황이 있어서 생각보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계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전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때 당시 했던 프로젝트로 토스를 인턴십 전형 서류 합격했고 인터널 프로덕트 디자이너 서류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조금 발전이 됐죠. 근데 다른 기업은 진짜 안 붙더라고요. 원래 붙었던 곳들은 전혀 안 붙고 애초에 공고도 잘 안 나왔어요. 이 당시가 제가 23년 10월에 입사해서 25년 2월에 퇴사를 했는데 이때 동안 그리고 이후에 지원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니다가 또 결국에는 좀 회사가 붕괴 아닌 붕괴가 돼서 퇴사를 했고요. 퇴사하고 6개월 동안 이직 준비를 했어요. 저는 바로 다니면서도 이직 준비하고 퇴사하고도 이직 준비를 했는데 퇴사하고 한 기간만 했을 때 6개월이었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직할 때는 반드시 10명 규모는 이제 안 다닌다. 그러면 더 다음 단계 나가기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그 기준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돼서 쌓이는 거죠. 다음 단계로는 꼭 30명 규모 가자 해서 지금 다니는 이 중소이자 스타트업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오늘 개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좀 안정적이고요. 아쉬운 점이 없다고는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이렇게 3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첫 번째는 커리어는 한 번에 원하는 곳에 가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우리가 들은 네이버, 카카오 혹은 네카라쿠베 당토 그런 곳들은 진짜 치열하게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고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예전에나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엔 진짜 안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저처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방법은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되는 방법은 있고요. 다만 규모는 아쉬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잘 되는 걸 옆에서 보게 될 수도 있고 많이 울 수도 있고 힘들 건데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은 만약에 좀 본인이 더디고 느리고 뭔가 남들만큼 그러니까 어떤 잘하는 친구만큼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아니라면 아래에서부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방법을 보다 더 좋은 걸 가시면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똑똑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회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계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경험을 쌓으시면서 자료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래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취업 후기 같은 영상들 보면 진짜 그리고 취업 합격 후기 같은 글, 브런치, 뭐 블로그 글 이런 걸 보면 잘 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을 잘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글이 없고 경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같은 사람도 다 돈 벌고 하고 있다 라는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듯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실 거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좀 생각한 것보다 말이 길어졌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아직은 댓글 남기실 분들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혹은 1년 뒤, 2년 뒤라도 보시는 분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